어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치러진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전당대회 막판 패스트트랙 청탁과 관련한 발언으로 수세에 몰리는 듯 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한동훈 대세로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며 진흙탕 싸움 끝에 당대표직을 차지했지만 기쁨을 누리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산적해 있는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커입니다. 결선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치러진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이 됐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그 닻을 올리고 출발할 제비를 갖췄는데요.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일정을 가졌고 오늘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 나섭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동훈 신임 대표는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먼저 접견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신임 당 지도부 인사들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초청 대상자로는 당선자들은 물론 여당 지도부 인원들과 특히 낙선자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들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보는데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낙선자들을 포함해서 만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느 전당대회가 안 그랬겠냐마는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는 폭로전이 난무하는 등 공방이 치열한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상처와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고 화합과 협력의 자리를 빨리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라는 점에서 만찬 일정을 빨리 잡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 어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지만 최고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과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당이 혼란에 빠졌던 적이 꽤 많았지요. 자, 어제 열린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우선 친한동훈계 후보 2명이 당선됐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인데 TV조선 앵커 출신의 박정훈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이뇨환,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는데 우선 김재원 당선자의 경우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와 호흡을 같이 했고 굳이 따지자면 친윤 색채가 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뇨환 당선인의 경우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였고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우기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김민전 당선인의 경우도 친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정적 리더십을 발휘할지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말이 바로 김옥균 프로젝트였는데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한 것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조기에 축출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소 2명의 지지를 받아야 당 최고위원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당대표는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지명할 수 있는데 만약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다면 지도부가 붕괴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한계가 선전하면서 이 같은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윤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노골적인 한동훈 독주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나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죠. 당연히 추 원내대표도 최고위에 참석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19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제 같은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힌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당 내부가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일단 한동훈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구축했지만 일방적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팽팽한 균형 관계가 어쩌면 황금 비율의 지도부 체제가 구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지만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맡은 비대위원장이 어떤 표현을 드리자면 단판 승부를 위한 구원투세 성격이었다면 당원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는 집권 여당의 전반을 관장하면서 긴 호흡으로 자신의 구상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사령탑이죠. 그만큼 힘이 더 실리게 되고 책임도 더 큰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2조 심판론으로 맞붙어 패한 지난 총선과 비교해 한 대표가 맞닥뜨린 상황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연임이 사실상 굳어진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 권력을 총동원해 무기력한 여당을 압박하고 있죠. 선거 때는 그냥 속 시원하게 공격 일변도로 야당에 맞서는 모습이 지지층에게 어떤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줬지만 아시다시피 22대 국회는 극심한 여소야대에 따른 현실적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더구나 한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인데다가 국회에서 정치 경험도 부족하죠.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부터 도처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폭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최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마저 밀어붙였죠. 또한 향후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강행할 태세입니다. 자, 이런 기세를 보라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연임에 성공하면 전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한층 더 거세질 게 자명합니다. 이것에 더해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정치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 반, 우려 반 여러분들 모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런 대야투쟁, 야당의 공격에 효율적인 방어막을 구축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의 주문을 저는 하고 싶은데요. 자, 우선 첫째, 절윤설까지 불거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과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전에서는 후보들 간 폭로전이 극에 달했죠.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1심 논란과 해면 과정에서 나온 당무 개입, 그리고 국정농단 발언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까지 입 리스크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자해 행위를 한다는 우려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 대표와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고, 이에 따라 지지층들의 분열도 현재까지 극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일시에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이전에 당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김기현 두 전직 당대표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이 중간의 정도의 스탠스가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무리 당대표를 할지라도 1호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는 절대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수 가치의 재정립, 이것도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당의 뼈대를 만드는 이념성이 흔들리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참 많았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김경률, 진중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내가 지금 어느 당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데, 이 또한 새로운 지도부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이 약 1년 간격으로 연달아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정치 지형을 바꿀 양대 선거를 모두 쌍끌이하는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중책도 떠안게 됐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그때그때 급조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략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이런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가 더불어민주당에게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질질질 끌려다녔던 상당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땅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이 모여야 돌격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어제 새롭게 선출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이런 시대적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잘한 것이 있으면 열렬히 응원하고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엄한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